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전문가 대담 16번째는요, MZ세대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보는 원자력 편입니다. 원자핵의 운동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곳이 바로 스위스 취리히 공대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있을 때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원자력을 공부한 1986년생으로 올해 만 37세인 이른바 MZ세대인 원자력 전문가 박상길 박사님을 모시고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상길입니다. 네, 저는 제가 스위스에서 원자력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했는데요. 왜 스위스로 가게 되었냐면, 우선 원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원자를 처음 배우는데, 원자를 보면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요. 저는 처음에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 이 전자공학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전자공학 참 너무 재미있는 공부였고, 그런데 점점 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원자핵. 원자핵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원자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편입을 했습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원자핵공학과를 편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부만을 공부하면은 충분히 알 것 같았는데 공부하니까 더 궁금한 게 생겨서 내가 이 원자핵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싶어서 이 원자핵의 운동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곳이 어딜까? 그것이 이제 스위스 취리 공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인슈타인이 E는 에너지 E는 MC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E는 MC 스퀘어를 만든 곳에서 내가 정통으로 이 원자핵을 공부하자 그런 생각이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스위스의 원자력 국립연구소와 독일의 원자력 국립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시기여서 그래서 원자력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원자력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로펌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에 앞장서야지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력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법적인 지식, 특히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법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과정과 전문 박사과정을 통해서 국제원자력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런 규범을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 다뤄지는 건 이 시장의 원리, 이 시장이 어떻게 조직되고 해석돼야 되는지 이 산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3요소, 기술로 공학으로 박사를 하였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규범, 국제법으로 또 박사를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학, 그것을 이제 석사로 공부를 해서 부족하지만 젊은 원자력 인력으로서 이 원자력이 갖고 있는 3요소, 기술과 법과 경제, 이것을 좀 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MZ세대 원자력 전문가로서 미래에 대한 도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1986년생인데요. 이제 저는 만으로 하면 이제 37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흔히 말하는 30대, MZ 세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배 세대들을 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원자력에 입문했던 게 제가 서울대학교를 편입하던 해인 25살 때 이제 원자력을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에서 한 달간 인턴십을 하게 되었는데, 데요. 그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인턴십을 하던 도중에 산책을 하면서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중앙 동산에서 비석을 봤는데 그 비석에
원자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떨리고 설레었던 것이 내가 하는 이 원자력은 단순히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공부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공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 원자력을 일구어낸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자력 1세대는 연세가 9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그런 정말 시니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신 이제 원자력 2세대들 이제 70이 되시고 이제 60이 되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이 시니어들입니다. 그 시니어들께서 원자력 기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나라가 첨단 기술인 원자력을 발전소를 정말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 땅에서 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수출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그런 원자력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저는 어찌 보면 그 세대로 따지면 이제 한 4세대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4세대로서 제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저희 4세대들이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그런 어떤 원자력 시장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 우리 4세대 그리고 우리 젊은 또 뭐 20대 후배들을 5세대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주도권을 예전에는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우리 걸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과 역량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그런 열정을 그런 우리 4세대와 5세대가 가졌으면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정말 피와 땀과 그 열정으로 그 일구어낸 그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후배 세대에서 그 기술이 한 층, 두 층 더 성숙되어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미국의 원전보다 프랑스의 원전보다 러시아 중국의 원전보다 대한민국 원전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한층 더 높게 입증시킬 수 있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배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우리 후배 세대가 되길 소망하고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반인들이 원자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원자력이라고 하면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은 공포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라고 하면 이 방사능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심지어 뭔가 쓰레기처럼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당연히 국제사회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또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원자력을 친환경 그리고 깨끗한 클린 에너지로 그렇게 봐주시는 원자력만큼이나 어찌 보면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에너지원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전공자로서 원자력만 만능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원자력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자력은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은 과학기술의 산물이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탈원전 정부를 지나면서 지금 어찌 보면 보건전 다시 원자력 산업을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일구어 나가면서 원자력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점은 정치적으로 원자력이 휘둘려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스윙을 통해서 탈원전, 보건전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학기술로서 그리고 에너지원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봐주고 그리고 원자력의 장단점을 단점만 너무 부각할 것도 아니고 장점만 부각해서 원자력을 만능처럼 그렇게 포장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과학기술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안보 자원으로서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원자력 전문가들도 원자력을 만능처럼 요술봉처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과학기술로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원자력 비전문가들도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과학기술의 하나로서 그리고 같이 가야 될 에너지 포트폴리오로서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대담 16번째는요, MZ세대 원자력공학 전문가인 박상길 박사님을 모시고 세 가지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편집팀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